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8일 일요일 오후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평가된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식 시장이 호황일 때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상승 힘이 강한 종목들 쫓아다니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불타기라는 말도 있죠. 활활 타면서 올라가는 종목에 같이 불을 타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같이 주식시장 자체가 침체가 돼서 말들이 달리지를 않고 그냥 다 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할 때는 어떤 뭐 테마주라든가 급등주라든가 이런데 함부로 쫓아 들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금방 오를 듯 하다가도 내려가 버리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그 급등주 테마주를 쫓아다니다가 그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는 안전한 주식, 평가가 낮게 돼 있고 자산 가치가 있는 주식, 이러한 주식을 고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저퍼주, 그 다음에 저PBR주 이러한 주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PBR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PBR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자산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라는 얘기는 회사를 전부 청산을 했을 때 줄 돈 다 주고 빚도 갚을 빚 다 주고 배당금 상해금 줄 거 다 주고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무형자산 같은 거 다 빼고 그래가지고 순전히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러한 그 순자산 가치를 주식으로 나눈 것, 주식 숫자로 나눈 것, 그게 주당 순자산 가치가 되겠죠. 그것을 분모로 해서 주가를 나누었을 때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게 PBR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10,000원인데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회사를 다 청산해서 보니까 줄 돈 다 주고 갚을 돈 다 갚고 해서 보니까 한 주당 자산 가치가 10,000원이 남는다. 그러면 주가가 10,000원이다 보니까 그 주주에게 10,000원을 돌려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주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근데 PBR이 1 이하다. 그럴 경우는 주당 자산 가치가 예를 들어 다 청산하고 보니까 12,000원이다. 그러면은 주가가 10,000원이면은 10,000원을 PBR 자체가 1 이하가 되겠죠. 그럴 경우는요. 주가가 10,000원이고 이제 주당 순자산 가치가 12,000원이니까 1 이하가 되니까 그럼 주가 10,000원, 주주에게 10,000원을 돌려주고 나서도 2,000원이 남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PBR이 1 이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이러한 게 PBR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퍼의 개념은 무엇이냐? 주식가격 나누기 주당 순이익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주식가격의 발행주식수를 곱하면은 시가총액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의 발행주식수를 곱하면은 당기순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퍼는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 이러한 얘기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1,000원이 이익이 발생했는데 주식가격이 10,000원이다. 그러면은 퍼가 10이 되는 것이죠. 퍼가 10. 그러면은 이익이 1,000원인데 주가가 10,000원이다. 근데 그 주가 10,000원에는 그 회사의 자산의 가치도 다 포함이 된 것이죠. 오로지 이익만을 가지고 주가가 형성된 게 아니고 그 회사의 뭐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재고자산이라든가 등등 이러한 자산 가치가 포함이 돼 가지고 그 10,000원이 된 것이다 보니까 순이익만으로 주당 순이익만으로는 1,000원을 가지고 10,000원이 되려면 10년을 벌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자산 가치가 있다 보니까 10년 동안 벌어가지고 주식 가격을 맞출 수가 있다면 상당히 양호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어떤 주식들이 퍼가 높고 어떤 주식들이 퍼가 낮은지 이런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퍼가 151이 돼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가 3.14 굉장히 낮죠. 하이닉스가 9.36이고 카카오는 34.93, 삼성 SDI는 37, 셀트리온 47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다 바이오 관련주들이잖아요. 이러한 게 높다는 얘기는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식 가격이 높다 이 얘기죠. 주당 순이익이 1원인데 바이오로직스는 151원이고 셀트리온은 47원이고 주가가요. 하이닉스는 9원이다 이러한 얘기죠.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비싼 그럼 주식을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얘기는 이 주식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는 이 바이오라든가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2차전지라든가 이러한 이 주식들은 가까운 미래에 빠른 속도로 당기순이익이 따블따따블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러한 기대를 하다 보니까 주식 가격이 높지만 당기순이익이 빨리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에 높은 그 고평가된 상태에서도 매수를 한다. 이러한 얘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가 높다는 얘기는 고평가가 됐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가 있지만 미래에 대한 그 가치도 높다. 미래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러한 말로 표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반도체라는 게 역시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거 9.36 하이닉스가 뭐가 못나서 뭐 카카오보다 못납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이제 그 말이 맞다면은 하이닉스가 굉장히 저평가됐다. 이 퍼가 낮고 PBR이 낮다 보니까 꽃 같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 같으면은 하이닉스를 사는 게 낫겠다.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PBR도 낮고 퍼도 3.14 낮으니까 이 종목을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주사라는 좀 단점이 있다 보니까 급격히 미래에 급격히 발전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 화학은 요즘 분할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퍼라든가 PBR을 평가하기가 어렵겠다 생각을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표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네이버를 한번 보죠. 네이버가 퍼가 3.41. 그러면 엄청나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인데 당기순이익이 16조 4천억. 보통 보면은 영업이익에서 세금 같은 걸 제하다 보면 당기순이익이 좀 적은 게 정상이거든요. 삼성전자도 51조 6천억인데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은 39조 9천억. 많이 적죠. 하이닉스도 12조 4천억 영업이익인데 당기순이익은 9조 6천억. 이러한 게 좀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으로요. 현대차도 6조 6천억인데 당기순이익 5조 6천억. 왜냐하면 영업이익에서 세금도 제하고 이것도 기타 비용도 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보니까 낮아야 되는데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는 이게 높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영업 활동이 아니고 어떠한 평가에 의한 이익이 높다. 예를 들어 뭐 토지가가 올라가지고 토지에 대한 평가 이익이 월등하게 많이 발생됐다든가 뭐 이러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서 주가가 올라서 이익을 많이 봤다. 뭐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이 영업이익 외에 그 순이익이 많이 높겠죠. 근데 그러한 것은 좀 일반적인 게 아니죠. 일반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살펴보다 보면은 좀 오류를 범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네이버의 그 재무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019년하고 2020년 이렇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1조 1000억, 당기순이익이 3,900억. 당기순이익이 훨씬 적죠. 2020년도 영업이익 1조 2천억, 당기순이익이 8천억. 그런데 작년에만 특별하게 영업이익은 1조 3천억인데 당기순이익이 16조 4천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예상치를 보면은 영업이익은 1조 5천억을 바라보고 당기순이익 1조 3천억을 바라본다. 그 얘기는 2021년도 당기순이익 자체가 평상시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펄을 계산할 때 요 기준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그 오해가 생길 수가 있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참고로 제가 그 펄은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인데 참고로 시가총액 나누기 영업이익을 해가지고 수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3.41이라는 퍼 수치보다 월등하게 높은 46.84 이렇게 돼버리죠. 예, 그래서 이 높은 부분들, 높은 벽돌색으로 칠해 놓은 이 종목들은 퍼가 높다고 보고 일단 이 표에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셀트리온이 나쁜 종목이냐, 퍼가 높아서 고평가돼서 나쁜 종목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기대감이 그만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순이익률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39%, 40%가 되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40% 가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그 회사의 그 규모가 커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은 기준이 저퍼주, 저PBR주를 골라내는 그런 영상이다 보니까 숨기기로 안 보이게 해놓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HMM 이전에 현대상선이죠. 퍼가 1.99 뭐 10 이하의 뭐 8, 9도 아니고 2도 안 돼요. 엄청나게 저평가가 됐죠. PBR도 뭐 1은 높지만 1보다는 다소 높지만 그래도 양호하죠. 페노션도 뭐 5밖에 안 되고요. 퍼가요. PBR도 1 이하 0.8. 이제 해상운송 관련돼 가지고 재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그 몰동량들이 좀 늘어나면서 배들이 좀 모자라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죠. 배가 모자라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조선 업계에 그 발주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해상운송을 한 배를 가지고 있는 해상운송을 하는 운송회사들이 수익들을 많이 냈습니다. 수익이 많아지니까 주식 가격은 안 오른 상태에서 수익이 많아지니까 퍼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그 업종의 단순히 어떤 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이테크닉한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적어서 그 주가가 상승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평가를 미래 가치에 우선을 둬야 될 것이냐, 현재의 자산 가치에 우선을 둬야 될 것이냐, 이러한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떠한 주식을 매수를 할 것인가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통신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과 KT도 퍼도 낮으면서 PBR도 낮은 상태입니다. 통신주들은 5G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또 자율주행이라든가 그 드론이라든가 이런 이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은 또 그 신호를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그러한 데도 영향이 있겠죠. 나름대로 이제 미래의 가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LG도 이 지주회사로서 그 퍼와 PBR이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좀 상승할 만도 한데 좀 지주회사다 보니까 그 등락의 움직임이 상당히 더디죠. 좀 그러한 좀 답답한 점은 있지만
아무튼 퍼와 PBR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아연은 퍼가 10을 잠깐 살짝 넘어가고 PBR도 2를 좀 넘어가긴 했지만 요즘 원자재들이 세계적으로 부족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꼭 철만이 아니고 비금속 관련돼서도 고려아연은 어떤 자원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러한 주식이거든요. 나름대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이 퍼가 10은 좀 많이 넘어가지만 제가 올려놓은 게 부채 비율이 이전에 700%, 800%, 1000% 이렇게 되던 항공주들은 비행기를 살려면은 돈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차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288까지 많이 낮춰놨습니다. 그러한 점을 좀 높게 보고서 제가 여기에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S도 다소 퍼가 좀 10 이상은 됐지만 그렇다고 퍼가 19라는 게 높은 거는 아닙니다. 20 이하만 되더라도 업종에 따라 가지고 아까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삼성 SES도 종목의 특성으로 볼 때는 19면은 퍼가 낮은 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PBR도 1.68이면은 양호하고요. 그래도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철강주를 보겠습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을 보면은 퍼가 굉장히 낮아요. 3.69, 2.70, PBR도 0.31, 0.57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요 근래 산업에 있어 가지고도 지금 우리나라 조선이 좀 호황을 맞으려는 준비가 돼 있고 건설업이 좀 활성화되려는 준비가 돼 있고 또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풀리게 되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도 많이 소요가 되겠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접근해 볼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도 보면은 GS건설, 대우건설 다 퍼가 10 이하하면서 PBR도 1 이하죠. 양호하죠. 근데 건설주들은 사실 설비라는 게 좀 없죠. 땅을 좀 미리 사놔야 되다 보니까 좀 부채 비율이 다소 높은 게 또 정상적이고요. 어떤 설비라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단순히 이 건물을 지는 게 단순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하이테크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미래 산업에 대한 그런 가산점은 좀 못 받아서 퍼가 좀 낮게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둘 다 회사 규모는 상당한 회사인데 부채 비율도 낮고요. 근데 퍼가 5.53, 3.26, PBR도 아주 낮고요. 충분히 퍼와 PBR로 볼 때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효성첨단소재가 PBR은 다소 높지만 퍼가 그래도 양호하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분모로 놨을 때는 또 6.21, 또 더 낮으니까 나름대로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볼 때 지금의 작년 연말 기준에서 17%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퍼를 계산하면 또 6.7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도 퍼는 좀 10보다 좀 높지만 아이템의 특성상 20 이하면은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올려놔 봤고요. 에코프로는 퍼가 좀 높게 나왔지만서도 참고로
올려봤습니다. 그 2차전지 관련 주다 보니까요. 참고로 올려놔봤고요. 이마트도 퍼하고 PBR은 상당히 낮죠. 퍼가 2.69, PBR 0.41이면 굉장히 낮고 굉장히 저평가된 주식인데, 역시 그 일반적인 단순한 유통업이죠. 단순한 유통업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프리미엄을 붙이기가 좀 아쉽죠. 그래서 낮은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원익 IPS가 이 아이템에 비해 가지고 그 퍼가 좀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올려놔 봤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닥 종목들이 비교적 퍼들이 높은데 20 이하면은 이 종목,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서 20 이하면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CJENM도 그 코스닥 종목 중에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LX세미콘도 PBR은 다소 높지만 퍼는 낮게 형성되어 있고 아이템 자체가 괜찮아서 갖고 와 봤고요. 이오테크닉스도 같은 이유에서 코스닥 종목 중에서 나름대로 높긴 높지만 아이템이 좋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LG이노텍 아주 양호한 종목인데 퍼가 10 이하, PBR도 뭐 종목에 비해 가지고, 업종에 비해 가지고는 뭐 충분히 2.60이면은 뭐 억셉터블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역시 해상운송 관련된 주다 보니까 아까 HMM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솔루션, 역시 양호하죠. 퍼도 양호하고 PBR도 양호하고. LG디스플레이 역시 7.4에 0.67. 금호석유가 굉장히 낮습니다. 퍼가 2.36에 1.09. 한국타이어 역시 8.10에 0.6. 역시 그 자동차 관련 산업이죠. 타이어니까요. 현대자동차도 요즘 좀 낮은 편인데 같이 현대자동차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요즘 가스도 또 러시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가스가 좀 부족할 염려가 있죠. 그런데도 아주 퍼가 낮으면서 PBR도 낮다,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들고 와봤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낮긴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종합상사죠. 종합무역상사의 기능을 하다 보니까 역시 그 미래가치 자체는 별로 없는 그러한 종목인 것이고요. DB하이텍은 시스템 반도체 부분인데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산업인데 그에 비해 가지고 퍼가 10 이하, PBR도 뭐 2.93이면은 억셉터블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관련된 산업인데 PBR도 아주 낮고요. 예, 퍼도 10 이하, 양호합니다. 삼성생명, 보통 금융회사들이 퍼와 PBR들이 낮아요. 앞에서 그 KB금융도 한번 봤지만서도요. 부채 비율은 역시 높죠. 761. 왜냐하면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 자체가 다 부채가 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은 높은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CI도 상당히 퍼와 PBR이 낮습니다. 3.8, 0.81. 코롱인더 역시 10 정도의 선에서의 그 퍼와 0.88 PBR. CJ제일제당은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그 먹거리 부족 현상이 그 발생이 되고 있죠. 밀, 옥수수 등등, 거기다가 식용유 등등. 그래서 당분간 올해 내년 정도는 그 음식료 관련된 업종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CJ제일제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퍼와 PBR도 양호하기 때문에 종목에 올려놨습니다. 현 시점에서, 현 주가 시점에서의 퍼는 6.46, 양호합니다.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에 한 150위 안에 드는 종목 중에서 골라봤거든요. 퍼와 PBR이 낮은 종목들을 골라봤는데 그래도 많죠. 그래도 한 40가지 종목 정도가 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다. 이 중에서 좀 더 추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한번 그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같이 또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에서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비교적 요즘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인데도 수급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하이닉스 쪽을 택하기로 하겠습니다. PBR도 뭐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 낮다고 볼 수 있고요. 하이닉스의 수급 보면은 뭐 과히 좋지는 않지만서도요.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나가고 있고요. 일단 하이닉스를 좀 괜찮은 것으로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포스코홀딩스가 좋은데 포스코홀딩스 보겠습니다. 옆으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요. 계속해서 횡보를 한다는 모습, 횡보하면서 그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반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버텨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저평가돼 있다라는 것을 그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좀 단점으로는 그 지주회사라는 좀 단점이 있어서 좀 움직임이 좀 늦을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다시 몇 종목을 추리라 그러면은 다시 10종목을 추리라 그러면은 10종목 안에는 좀 넣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KB금융을 한번 보겠습니다. KB금융 요즘 요즘 이자율들이 올라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다 보니까 금융주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모습, 수급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좀 많이 상승한 그러한 느낌은 들죠. 많이 상승한 그러한 느낌은 들고요. 어떤 좀 더 상황을 보면서 KB금융은 그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은 건설주에 속하죠. 건설주에 속하지만서도 또 지주회사의 그러한 역할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건설주가 GS건설, 대우건설 등이 이제 올라와 있다 보니까 삼성물산은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HMM, 퍼와 PBR로 볼 때는 그 페너션과 더불어 아주 양호하죠. 아주 양호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서 HMM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줬고요. 차트의 모양도 61, 2평선이 우상향 하는 모습 괜찮습니다. 해상운송 주식도 하나 정도는 일부 들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주, SK텔레콤, KT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만하죠. SK텔레콤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와 주는 모습이고요. 차트도 지금 현재의 위치가 61, 2평선에 걸려주는 모습 괜찮은 모습이고요. KT도 수급은 좋은데 좀 이격도 차원에서 좀 이미 많이 좀 올라가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차원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게 되면은 SK텔레콤을 선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LG 보겠습니다. LG.
LG도 수급은 좋습니다. 수급은 괜찮은 편이고 퍼와 PBR로 볼 때 아주 매력적이죠. 그렇지만 지주회사다 보니까 그 움직임 자체가 좀 상당히 둔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국인들이 지금 보유 비중도 높은 상태고 언젠가는 장대 양봉을 만들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이 요즘같이 그 원자재 가격들이 높을 때 탄력이 좋은 그러한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쭉 상승을 하다가 다시 그 상승분을 반납했는데 전체적인 모양은 정배열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상황을 보면서 200일 이평선에 닿는 모습을 보면서 접근을 해도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SDS가 다소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 종목의 특성으로 볼 때 PBR이 19면은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쪽들이 다 20, 30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종목의 특성으로 볼 때는 19도 좀 뭐 낮다. PBR도 1.68이면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도 보면은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와 주고 있고요. 차트의 모양도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이제 횡보를 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 SES는 14만대 초반에 오게 되면은 충분히 접근을 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철강주들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퍼가 3.69, 2.70, PBR이 0.31, 0.57 아주 양호하죠. 퍼와 PBR로만 볼 때는 지금 철강주가 1등입니다. 수급에서 기관들이 들어와주고 외국인들이 아직 조금 들어옴이 더디긴 하지만 차트의 모양이 21, 2평선이 완만한 상승을 우상향하고 있죠.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동국제강도 지금 수급들이 좋죠.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21, 2평선이 지금 고개를 쳐들고 쭉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 동국제강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현대제철을 선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주도 퍼와 PBR이 상당히 좋습니다. GS건설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고요. 지난 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급격히 상승을 하다가 다시 다 반납을 했죠. 그러면서 좀 여기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나마 4월 28일 날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어주고 다시 내려줬습니다. GS건설은 나름대로 그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보유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지금 요 바닥을 형성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4만 원대에서 일부 1차 매수 정도는 좀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우건설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주는 모습은 좋죠. 수급도 좋고 차트의 모양도 61, 2평선이 우상향하는 모습 괜찮습니다. 개인의 그 취향에 따라 그 선택을 하는 게 좋겠는데 나름대로 그 GS건설이 기관 외국인이 보유 비중이 높다는 면에서 GS건설을 택하고 싶습니다. 롯데케미컬과 롯데정밀화학 역시 대기업군들인데 퍼와 PBR이 아주 저평가돼 있죠. 차트 모습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차트는 일봉은 아주 계속해서 우하향을 해왔죠.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게 아닌가. 외국인들도 이러한 차원에서 하락할 만큼 하락을 하고 그 퍼와 PBR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고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좀 많이 올라갔죠.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현 시점에서의 그 퍼로 봐도 그 3.59 많이 약하기는 한 것이지만서도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으로 보고 지금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판단에서 그 롯데케미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그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우상향 하려는 모습, 21, 2평선이 서서히 고개를 들으려는 모습, 단기적으로 차트의 모습 자체가 괜찮습니다. 업종으로 볼 때 PBR과 퍼와 PBR이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기도 이제 매수 대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퍼도 좋고 PBR도 좋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LG이노텍은 단점이 개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좀 단점이네요. 지금 121, 2평선에 걸리는 모습이 좋긴 좋지만 수급 많이 상승을 했다는 단점이 있고 LG이노텍은 여기에 그 쌍바닥을 형성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한 32만원 선, 32만원 선에서 1차 매수를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도 지금 수급이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주고 있어서 모양이 좀 괜찮습니다. 취향에 따라 가지고 지금 퍼와 PBR은 상당히 좋은 상태니까요. 취향에 따라 가지고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도 퍼와 PBR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퍼를 지금 시점에서 계산하면은 4.57 더 낮습니다. 연말 기준에서 했을 때보다도요. 가격도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와 있는 모습,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이 괜찮네요. 이제 고려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호석유도 퍼와 PBR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수해 주는 과정이 괜찮고요. 기관 외국인이 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 금호석유도 그 고려 대상에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3.53, 0.41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고 있고요. 차트도 지금 정배열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여기서 조정을 한 요 정도, 이 정도 선에서 그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부 좀 들어갈 필요도 있겠네요. 거래량 자체도 괜찮습니다. 거래대금이 239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요즘 모습이 좋은데 아직도 퍼가 낮은 상황이네요. 외국인들 좋고요.
기관 들어오는 모습 좋고요. 뭐 단점이라고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서 고점을 만들고 있다. 이게 단점이네요. 제 방송으로 볼 때는 세트랙 아이가 있고 한화 시스템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하게 되면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수급에 있어 가지고는 좋다. 우주항공 관련 주가 없으신 분들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접근을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생명, 금융 관련주들이 이 퍼와 PBR이 낮다고 했죠. 부채 비율은 높고요. 앞에 뭐 KB금융에서 본 듯이 비슷한 현상이다 생각을 하고 차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 차트는 괜찮네요.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 차트로 볼 때 이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지지를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 상승할 가능성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도 퍼와 PBR로 볼 때는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OCI도 그 기관들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은 괜찮습니다. OCI에 관한 분석은 또 별도로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종목 분석을 좀 더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롱인더도 기관들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요. 거래량 발생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준 모습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코롱인더도 지금 차트의 모양으로 볼 때 충분히 상승하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기회를 보다가 약간의 조정, 한 65,000원 선 조정을 보여주게 되면은 1차 매수를 들어가 볼 만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J제일제당도 현 위치에서의 그 퍼는 6.46 정도 된다. CJ제일제당은 지금 음식료 업종들이 세계적으로 그 먹거리들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괜찮을 것이다. 올해 내년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61평선에 그 닿는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볼 때 추가 매수를 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지난 영상에서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1, 2, 3, 4페이지 중에서 그 4페이지 쪽이 그 퍼와 PBR이 낮은 종목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죠. 쭉 다시 한번 페이지를 열람을 시켜 드릴 테니까요.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그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 윗부분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부분. 3페이지에는 일부 코스닥 종목들을 여기에 넣다 보니까 좀 그 PBR과 퍼가 높은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그 코스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서 에코프로, 모니가이피스 등등 이런 종목들을 좀 다소 그 퍼가 높은 종목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종목들이 아니다 보니까요. 코스닥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이 중에서 선택을 하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상태로 그 저퍼주, 저PBR주를 쭉 살펴봤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